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알게 되시면 못 만드시는 게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빨라지실 거라고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회원님들을 지도해보고 저한테도 적용을 시켜보면서 저에게는 중량을 올리고 근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체계화된 내용인데 실제로도 되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운동을 얼마 안 하신 분들 혹은 5년 이내 정도 하신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점들이에요. 운동 자세라든지 저반복 고중량 혹은 고중량 저반복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극이랑 중량이랑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의 특정 근거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의 총량을 저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의 객관적인 견해로 봐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운동 7년차까지 벤치프레스를 훈련 세트로 100kg으로 10개씩 하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80kg로 12개 정도 하고 90kg로 6개, 7개, 그리고 100kg로 3, 4개, 컨디션 좀 5개 이렇게 훈련을 했었으니까 저한테는 엄청 무거운 중량과 횟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매스업 때에는 물론 PR이긴 하지만 128kg 10개까지 벤치프레스를 들 수 있었어요. 네, 물론 부상은 없었습니다. 네, 현재도 100kg으로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9개에서 10개는 되더라고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꼭 거쳐야 하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주기와 훈련의 방법에 가까울 수도 있고, 가까운 관점에서 보면은 중량을 높이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5가지를 참고하셔서 운동에 접목하시면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 초기엔 이런 내용들이 정립되지가 않아서 엄청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저는 수강생분들이 운동을 배우러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운동 자세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건 운동 경력이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없이 전부 체크해요. 물론 운동 10년 차가 넘은 저 스스로도 제 자세를 영상을 찍어서 매번 체크하기도 해요.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가장 좋은 운동 자세는 몸이 좋아지기 위한 운동 자세가 아니라 안 다치기 위한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실까요? 단적인 예로 혹시 운동 초보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위가 어딘지 아실까요?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 네, 상황에 따라서 허리랑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높은 비율로 바로 어깨를 되게 많이 불편해하세요. 특히 프레스류를 하시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아마 엄청 많으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혹은 자극을 최대치로 하기 위한 자세로 하려고 하다가 아픈 경우를 되게 많이 봤고,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예전에 어깨 연골이 여기 왼쪽이 찢어지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깨 이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 직전까지 갔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직각벤치 있죠. 직각벤치. 네, 이게 선수들처럼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거나 어깨 가동성이 유연한 사람들이면 이런 움직임에도 어깨 관절에 문제없이 버티고 오히려 가슴 텐션감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운동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주변 협응근 자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세로 운동하시다가 진짜 많이 다치거든요. 이렇게 몸이 좋아지려고 운동을 하다가 안 좋은 자세가 나오는 운동은 이게 단연 벤치프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스쿼트, 데드리프트, 턱걸이, 오버헤드 프레스, 딥스, 로우 이런 7대 운동들, 그리고 덤벨 운동들, 우리가 많이 쓰는 머신류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점검을 받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 단계에서는 몸 좋으신 분들한테 자세 점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무게를 많이 쳐도 잘 안 다치고 딱 봐도 자세가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세 점검을 받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각 운동마다 매번 자극이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자세로 할 수 있는 나만의 세팅값이 수학 공식처럼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좋은 자세들은 한번 습득해 놓고 자신만의 수학 공식으로 외워 놓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스쿼트로 예를 들면 첫 번째 견착은 비하인드 래플다운처럼 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견갑을 조인다. 두 번째 견갑 겨드랑이 팔 오금을 타이트하게 만든다. 세 번째 언넥 할 때 3발자국만 떨어뜨린다. 네 번째 발 넓이는 내 뒤꿈치와 뒤꿈치 사이에 발 하나 정도 간격을 한다. 다섯 번째 발각도는 15도에서 25도. 여섯 번째 가슴 들어 올려서 등 텐션을 강하게 한다.
7번째, 내려갈 때 발바닥으로 지면을 옆으로 찢듯이 민다. 8번째, 내려갈 때 2초 정도. 9번째, 앉을 때 힌지가 걸리는 데까지만 앉는다. 10번째, 앉았을 때 시상면, 즉 옆에서 봤을 때 허리랑 무릎 각도가 평행하게 만든다. 11번째, 올라올 땐 엉덩이로 힘을 전달한다. 자, 12번째, 그리고 발바닥으로 강하게 지면을 민다. 자, 13번째, 올라와서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코어의 긴장을 유지한다. 와 같은 걸 스쿼트 하기 전에 항상 공식처럼 외우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스쿼트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들도 마찬가지고요. 매번 그리고 매 횟수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운동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아마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운동을 처음 할 때는 자극도 중량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좋은 자세, 아니 안 다치는 자세를 절대적으로 습득해 놓으셔야 해요. 이렇게 운동 자세들의 기반을 잡아 놓으면 고볼륨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요. 저중량 고반복이 먼저냐 고중량 저반복이 먼저냐 라고 순번을 굳이 매기자면 저중량 고반복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수강생분들께서 먼저 자세적으로 안정화가 될 때까지 절대 중량을 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동작으로 운동할 때 그 동작으로 근육이 얻어지는 기간이 최소 4주에서 6주의 운동 학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4주에서 6주 동안 새로 습득한 동작으로 운동을 하면서 힘이 세져도 근육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근신경계가 강화되었을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이에요. 신경계가 먼저 학습되어지고 강해져야지 근육이 그 다음으로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몸이 동작을 학습을 해야 하니까 저반복보다는 여러 번 고반복으로 운동을 해주는 게 우리 몸이 더 학습하기 쉽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주기와 전반에 걸쳐서 운동 초기나 주기와 처음에는 고중량보다는 고볼륨으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주기화 모델은 고볼륨에서 저볼륨 그리고 저중량에서 고중량으로 디자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강생분들에게 이 기간에는 스쿼트나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 같은 큰 운동들은 10회 이상 시키기도 하고, 작은 운동들은 12회에서 15회 혹은 20회까지 이상의 고반복을 추천하기도 해요. 저도 자세 점검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운동 자세 습득이 완료되면 두 번째 단계에 바로 고중량을 치지 않고 저중량 고반복으로 운동을 학습한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고볼륨으로 운동신경계와 근지구력을 어느 정도 쌓아 놓으시면 그때부터는 비교적 무거운 무게로, 그러니까는 바로 스트렝스 무게가 아니라 비교적 무거운 근비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그리고 데드리프트 같은 큰 운동들은 뭐 6에서 8회, 뭐 작은 운동들, 그 밖에 액세서리 운동들은 막 8회에서 12회까지 그 전에 했던 무게들보다 조금 높이고 숫자는 조금 줄여서 진행을 시키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훈련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짤 때는 주차가 늘어날수록 무게는 조금씩 늘어나게 디자인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는 실제로 근비대 효과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근데 이 구간에서 극적인 효과를 얻으시려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세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고볼륨 트레이닝, 신경계 학습은 정말 필수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 20대 수강생분들을 보면은 이 구간에 저도 놀랄 정도로 근성장이 정말 빠르거든요. 최근 수강생 한 분은 뭐 7개월 동안 78kg에서 88kg까지 찌운 분도 있어요. 물론 뭐 지방도 찌긴 했지만 실제로 근육량이 5kg 정도 늘었더라고요. 진짜 많이 근육이 늘으신 분은 4달 동안 근육량이 4kg 늘으신 분도 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운동 자세, 고볼륨, 근비대, 무게나 횟수 같은 것만 말하고 왜 자극은 말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그 머슬 마인드 커넥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머슬 마인드 커넥션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애써 잡아놓은 좋은 자세, 즉 안 다치기 위한 자세들이 무너질 확률이 크거든요. 단적인 예로 벤치프레스도 안전한 자세로 할 수 있지만 직각 벤치로 하게 되면 가슴에 텐션감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머슬 마인드 커넥션을 자신의 좋은 자세를 완전히 인지하고 그 자세 안에서 중량이 컨트롤 되면 그 안에서 근육의 움직임을 찾게끔 말씀드려요. 저 역시도 3년 전에서 4년 전 제 벤치프레스 자세가 자세히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자세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도 직각 벤치 하다가 어깨 연골이 찢어져 봐서 알지만 지금 하는 이 자세가 저한테는 그냥 안 아픈 자세거든요. 그렇게 무게를 늘려서 가슴이 발달되지 않았냐? 근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가슴도 발달이 됐습니다. 제가 벤치프레스 중량을 엄청 하고 128kg 10개까지 올리면서도 어깨는 한 번도 다치지 않았어요. 물론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슬 마인드 커넥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좋은 운동 자세들이 적절한 근비대 중량 안에서도 유지가 되신다면 그 자세 안에서 머슬 마인드 커넥션을 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좋은 자세를 습득한다. 두 번째, 그 자세로 저중량 고볼륨 트레이닝을 한다. 세 번째, 그 자세 안에서 비교적 무거운 근비대 횟수로 진행을 해본다. 그럼에도 자세가 유지가 된다면 네 번째, 머슬 마인드 커넥션을 활용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본다. 정리가 되셨죠?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 천천히 증량을 시작하셔야 해요. 증량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보통 투폴트 법칙이라고 해서 이걸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마지막 세트에서 2개 더 할 수 있고, 다음 훈련 때 똑같은 동작과 똑같은 중량에서도 또다시 마지막 세트에서 2개를 더 할 수 있다면 그때 증량을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절대 한 번에 무게를 많이 올리지 않고, 상체 같은 경우는 뭐 2.5kg에서 5kg 정도 늘리고, 하체는 5kg에서 10kg 정도 올립니다. 한쪽 무게 아니고 양쪽 무게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한 1회에서 4회 정도 낮춰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횟수를 또 올려나가고, 목표 횟수에서 투폴트 법칙을 또 성립하면 또다시 중량을 높이고요. 그리고 이 투폴트 법칙이 성립을 하시려면 매번 훈련이 다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안전하게 증량을 하고 싶으시다면 같은 루틴 안에서 진행을 하시거나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는 프로그램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매번 운동 순서라든지 매번 운동 중량, 운동 종목이 달라지면은 매번 운동 퍼포먼스가 다르게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근비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주 4일 프로그램, 주 5일 프로그램, 주 6일 프로그램까지 제가 만든 강의에서도 여러 가지 한 번에 써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다이어트부터 립매스업까지 뭐 영양과 운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강의가 지금 현재 정말 60%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 동안만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몸을 만들면서 중량을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한 거 다들 아시는데 정말 어렵고 고된 작업이거든요. 저도 알아요. 저도 중량 높이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욕심내고 조금만 틀어져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중량을 무조건적으로 높이는 게 보디빌딩에서 꼭 장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량이 없는 보디빌딩식 운동은 또 없기 때문에 순서만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하신다면 다치시지 않고 발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 자극, 그리고 중량, 자세, 그리고 중량 상승까지 모두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모두 안전하게 증량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운동하자. 길브로 봉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